안녕하세요. 머니몬스터 여도은입니다. 땡땡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에 그 땡땡 안에 들어가는 두 글자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사랑은 타이밍이다. 또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 전체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PD가 벌써 눈치챘네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타이밍 중에서 이 주식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부터 머니몬스터 맥머니 시간을 통해서 제 타이밍 지금 잡을 시기다. 등 돌리지 마시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좀 때가 오는 것 같고 그 때를 발맞춰서 뭔가 전략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희 맥머니 시간 통해서 또 머니몬스터 전체 통해서 그 때에 맞는 전략과 종목 오늘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머니몬스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전 양시장 모두 1%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가 180만 원 선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3포인트 현재 오르면서 2015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수급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모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700억 넘게, 외국인 투자자는 1,800억 넘는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혼자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3,300억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면서 3포인트대 상승한 580선을 지지하며 582포인트 선 그려내고 있고요. 아쉽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구간 외국인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237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는 65억 원, 개인은 45억 원가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볼까요? 20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련해서 이 환율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계감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8% 9원대 하락하면서 1,160원 하회한 1,158원 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업종별 흐름도 특징적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요인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오후장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반등하는 시장만큼이나 업종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제 좀 급락했던 제약주가 소폭 좀 밀려나고 있고 통신주 하락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제히 빨간불인데요. 이 가운데도 어떤 업종의 탄력이 가장 좋을까요? 보시는 대로 철강금속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에 또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포스코가 강한 흐름 연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도 2% 넘는 오름세를 연출하고요. 자동차 3인방을 제외하고도 부품주까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증권주, 은행주, 금융업 일제히 오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해주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쏠림 현상이다라는 이야기 있지만 삼성전자만 보면 오늘 정말 괜찮습니다.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장중에 180만 1,0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0.9% 오르면서 178만 8,0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SK하이닉스도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 46,300원 선 거래됩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로 14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한국전력까지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0.2%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가 1%가량 2% 가깝게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호재를 안아가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메디톡스도 5% 넘게 급등세를 연출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2시 구간 시장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MTN프로 김태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시장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점검해 주시죠. 코스피부터요. 네, 먼저 코스피의 특징주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살펴볼 종목은 네이버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의되면서 오늘 6% 전후한 시점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9월 달까지는 라인의 어떤 효과와 더불어서 모바일 광고 매출 성장과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9월 달에 90만 원 수준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구간에서 차익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최근 75만 원 선 이하로 좀 이탈되는 모습까지 많이 존중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3일 만에 급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현재가는 79만 7천 원 선을 준화한 시점에서 6.1%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내년까지도 오토 서비스의 다양한 오토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라인의 일본 광고 시장의 모바일 부분의 전반적인 점유율도 개선이 되어진다면 수익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제가 보는 것처럼 오늘 주가가 강하게 떠올라 있는 이 시점, 지금 현재 이 시점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 구간으로 따라붙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81만 원 선 정도 구간까지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저가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81만 원 선 정도의 가격대를 분기점을 설정하고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좀 출렁 있는 구간 자체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정도를 주는 구간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현재는 중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제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최강 업종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11월 달에 고점 대비 주가가 시장 영향에 따라서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PR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한 5배 정도 수준밖에 그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제강의 주가가 오늘 9,790원까지 반밥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동국제강이나 풍산, 포스코에 비해서 중소형 철강사들의 흐름 자체가 아직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미국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확대, 수혜주기인 그 개념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수혜도 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구간 시점 900원 정도 수준 전후에까지는 일단 1차적인 한번 우리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어진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600원 정도 구간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출렁이는 그런 관점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중립사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대한제강은 매수사인 저가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에서 특징주 있죠.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코스닥에도 특징주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화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화전기 주가 자체는 일전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들어가면서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가 올 6월 달에 이토론이나 EID 유와 같은 종목과 더불어서 상장 적격성 판단을 받으면서 거래가 재개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일 주가 자체가 좀 강하게 떠올랐는 이유 자체는 자회사 셀바이오스가 간암 및 간경등과 관련된 본격적인 진단 시약을 생산한다.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재료 위한 주가의 급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한테 상한가까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좀 탄력이 좀 둔화되어지면서 현재가는 512원 정도로 보이면서 20% 약간 밀려난 정도로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재무적인 전반적인 구조가 아직은 취약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시적인 재료 노출에 의한 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리노스라든지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학습 효과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의 재료 급등에 따라서 급등 이후에 그것이 탄력이 둔화되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 자체는 일단 오늘 주가 자체가 오후장에 또다시 상한가로 말아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분기점을 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500원입니다. 가격대가 500원 정도가 깨어진다라면 과감한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일단 오후장에 상한가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때 물량을 일부 좀 축소를 해놓고 난 이후에 500원의 가격이 지지가 된다면 이길 고점권에서 매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PNT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의 대항마로 보여지는 미국의 루시드 모터사의 배터리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중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PNT 주가 자체도 최근 들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과 함께 동반적으로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의 저점 자체가 8,600원대까지 밀렸던 신저가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현재 반등이 들어오면서 9,230원 현재가
매수가 보이면서 4.9%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일단락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좀 이 종목이 현재 가격대도 매력적인 저가 매수세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1차적으로 1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이 종목 자체는 9,100원 선 정도 이하로 조금 탄력이 둔화되어지는 구간에서는 단기 관점보다 중기적 관점이 더 유의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1차 상승 목표치를 보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전기는 매도였지만 두 번째로 언급된 PNT의 경우에는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나우 MTN 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